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은 살인사건으로 번질 만큼 현대에 들어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평소 아래층 이웃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고 서로 그냥 조심하자, 주의를 하자 이런 정도였대요. 그날도 사연자분이 아래층 이웃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연자분은 클럽에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클럽 음악 소리에 사연자분이 전화통화를 받지 못했고 나중에 잠깐 여유가 생겼을 때 휴대폰을 보니까 아래층 이웃으로부터 부재중 전화 여러 건과 문자 한 통이 와 있었대요.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랫집인데 지금 쉴 새 없이 콩콩거리시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세요?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문자를 보고서 사연자분은 순간 벙 떴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은 혼자서 살고 있었고 지금의 경우는 본인이 집에 있지도 않은데 시끄럽다고 소음 민원이 온 것이었습니다. 평소 아랫집과 층간소음 갈등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이번 경우는 그저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랫집에게 문자로 답장을 보냈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 외부에 있습니다. 집에 없습니다. 정말 극도로 예민한 사람은 반려동물의 발소리도 문제를 삼는다고 하는데 사연자분은 반려동물도 키우지 않았기에 집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연자분이 집에 없다는 문자를 보내자 얼마 후 바로 휴대폰으로 곧장 전화가 걸려왔대요. 클럽 안은 너무 시끄러워서 사연자분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아랫집에서 약간 격앙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저기요, 위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분명히 들린다니까요. 제가 지금 괜한 트집 잡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요? 위에 누가 있다니까요. 잠을 못 자겠어요, 정말. 사연자분이 이렇게 반박을 했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위에서 계속 시끄럽게 구는 겁니까? 사연자분이 순간 멍해져서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연락을 끊었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봤는데 종종 어머니가 집으로 반찬을 챙겨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어머니가 집에 들른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당시 시간이 거의 새벽 1시가 다 돼갈 무렵이라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했다고 합니다. 또한 어머니가 반찬을 놔두고 가셨다면 분명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주셨을 거란 말이죠. 그때 사연자분이 주변에서 술 취한 사람들 몇이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봤대요. 혹시 아래층 사람이 약간 술 취해서 지금 술 기운에 집에 들어와서 괜한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닌 건가 그런 마음에 혹시나 싶어서 사연자분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윗집인데요. 혹시 지금 술 취하신 건 아니시죠? 그러자 아랫집 사람이 엄청 흥분하면서 말을 하더래요. 내가 지금 술 취한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약간 언성이 오갔고 사연자분이 지금 착각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대요. 다른 쪽에서 나는 소리를 윗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랫집 사람은 반박을 했대요. 자기가 밑에서 나는 소린지 옆에서 나는 소린지 바로 위에서 나는 소린지 그걸 구별 못하는 바보겠냐고 제발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말씨름을 좀 하다가 사연자분이 영상통화를 걸었대요. 보세요, 저 지금 밖이에요. 집엔 정말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랫집 사람은 어두컴컴한 침대에서 뜬 눈으로 그 영상 화면을 보고서 적잖이 당황스러운 얼굴이었대요. 정말 그러네요. 그럼 지금 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연자분이 다시 말을 했대요. 집에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집은 비어 있다고요. 그러자 굉장히 아랫집 사람이 의아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분명히 위에서 누가 쿵쾅거리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다시 물었대요. 확실해요? 그러자 아랫집 사람이 확신에 차서 대답을 했대요. 그렇지만 영상통화를 해도 역시나 또 명확히 결론은 나지 않았고 흐지부지 또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대요. 혹시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나? 순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랫집에서 최초로 전화와 문자를 남겼던 시간은 1시간 30분 전이었고
이후에도 시끄럽다고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좋기 2시간 가까이를 도둑이 집에서 머물면서 층간소음을 유발할 정도로 도둑질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조심성 없는 도둑일지라도 그건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용자분 입장에선 좀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괜한 일로 경찰에 잘못된 신고를 하기도 그랬고, 또 아랫집 사람이 진짜 지금 술 취한 건지 술 취해서 들어와서 헛소리 하는 건지 이게 진짜인지 정확하지가 않아 보여서 섣불리 움직이지도 않았대요. 어쨌든 이건 도둑이 아닐 것 같았고 분명 어떤 착오가 있겠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사연자분이 술을 좀 취해서 운전은 힘들었고 결정적으로 타 지역에 있어서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해요. 또 다음날도 그 지역에서 일정이 있어서 집을 며칠을 비워둬야 했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집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해볼까 처음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집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거라면 자신이 직접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사연자분이 다음날 일정들을 모두 취소하고 급히 집을 찾아갔대요.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현관문 앞에 서고 보니까 그때부터 실감이 나는 것처럼 불길한 기분이 들었대요. 오싹한 감정과 기분 나쁜 생각들이 5만 가지 겹쳐지면서 분명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혼자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막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집인데 이게 문을 열기가 굉장히 망설여진 거죠. 어쨌든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불을 켜고 집안 환경이 달라진 게 있나 조심스럽게 탐색을 해봤대요. 그런데 거실을 둘러봤을 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고 누군가 집에 침입했다는 그런 흔적도 딱히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역시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생각을 하고서,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안방 문을 열었는데 순간 사연자분이 뭔가를 보고 흠칫했대요. 침실 옆에 있는 탁상 스탠드 조명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깨진 유리 파편들이 주변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 옷걸이 스탠드 행거가 쓰러져 있었대요. 사연자분이 순간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집에 없어진 게 뭐 있나 이것저것 살펴봤대요. 그런데 없어진 건 없었고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닥에 넘어진 스탠드 행거랑 스탠드 조명 사이에 로봇 청소기가 있었대요. 로봇 청소기를 확인해보니 배터리가 다 나가서 이미 방전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생각을 해보니 정확히 본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로봇 청소기가 스탠드 행거와 충돌하면서 스탠드 행거가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행거가 스탠드 조명을 치면서 넘어진 것 같더래요. 보통 로봇 청소기가 장애물 감지가 있어서 스탠드 행거는 알아서 피하는데 오작동이 발생한 건지 충돌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그 넘어진 스탠드 행거와 조명 사이에서 로봇 청소기가 갇혔고 로봇 청소기 혼자서 그 사이를 헤집고 빠져나가려고 혼자서 위아래 움직이면서 쿵쿵거리면서 애를 쓴 흔적이 남아있었대요. 보면 스탠드 행거가 옷을 걸 수 있는 작은 기둥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면서 그 기둥들을 좀 치면서 그게 아마 쿵쿵거리는 소음을 유발했고, 또한 바닥에 깨진 파편들이 약간 뒤엉키면서 알 수 없는 소음들이 지속적으로 진동과 함께 발생한 것 같더래요. 그게 아랫집 입장에선 쿵쿵거리는 소리와 진동이 동시에 나니까 발망치 같은 층간 소음으로 아마 느껴지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서 로봇 청소기는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고 아랫집 입장에선 또 조용해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상황이 잠잠해지면서 무마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해프닝인데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몰랐을 때 사연자분이 느꼈을 공포는 절대 작지 않았다고 합니다.